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할 스마트폰을 살 때도 이것저것 따지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데 평생 가는 결혼이야말로 가장 신중하게 해야 할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결혼 상대로 이런 사람만큼은 피해라,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러 성격장애 타입을 기반으로 평생 함께하면 안 되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정 기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모든 감정 기복을 지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대하는 핑계로 감정 기복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잖아. 너의 말투에서 나를 위축시키는 무언가가 느껴졌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상한 기분을 풀어내야지 자기의 직성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풀어낼 대상이 필요한데요. 이런 감정들은 보통 먼 사람들보다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는 항상 감정 쓰레기통, 감정의 바지를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연애 초에는 조금 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 정도까지 감정을 드러냈을 때 나를 차버리지 않을까, 나를 떠나버리지 않을까 간을 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편해진다면 더 크게 감정 기복의 파도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내를 하더라도 긴 결혼 생활에서 반복해서 트러블이 일어나다 보면은 임계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인이 본인의 감정 기복을 고치려는 의향이 있는가, 아니면은 감정 기복은 어쩔 수 없으니 너가 맞추라는 마음이 강한가, 이 점에 따라서 크게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본인과 조력자가 모두 해야 되는 것이라서 당사자 본인이 고치려고 할 적극적인 마음이 없다면 솔직히 그냥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의향이 없는데 억지로 해서 바꾸는 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정말 노력해서 바꾼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이게 유독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걔는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친구 여친은 이렇게 해주던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자신과 자기 사람을 타인과 쉽게 비교를 합니다. 왜 비교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강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재된 열등감이 아주 강할 때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정신분석가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아들러는 강한 우월감에 대한 집착이 강한 열등감에 대한 반증이란 말을 했습니다. 우월의식이 있으면 내면에는 그만큼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적절하게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죠.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더니 아이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본인이 욕망을 투사하기 아주 쉬운 존재입니다. 성인들처럼 자아도 형성이 되지 않았고요. 자신의 가치관이라든지 사고도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력이 빵이죠.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내 맘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욕구가 강하게 개입이 됩니다. 누구누구네 아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 자기가 잘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욕망이 잘 투사되는 대상 두 번째가 배우자입니다. 아이들이 비교당하는 집에서는 배우자도 비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항상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아주 계속 깎여나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부족한 나를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야 결혼 생활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모든 잘못을 외부 탓을 하는 사람, 외부 귀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연인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문제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한 공간에 같이 있다 보면 터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갈등이 있어도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잘 조율하려고 합니다. 근데 싸움의 방식이 무조건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되게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반대로 100명 중에 99명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자아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면은 자기 탓은 없으니까 자신의 자아가 보호가 되는 것이죠. 남 탓만 하는 방어기제를 투사 아님 전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어기제 중에서도 상당한 미숙한 방어기제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매번 다른 사람에게 감정의 화살을 돌리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된 행동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반성이 없으니까 성장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처음 사귈 때는 한쪽이 져주면서 넘어가게 되겠지만은, 결혼 생활에서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면은 당연히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외부기인을 하는 경향이 외부화된 통제감이란 태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의 결과가 외부의 힘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거를 못했었던 이유도 남 탓이고, 내가 어떤 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남 탓이고, 환경 탓이고, 세상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은 인생의 나의 노력이라든지 능력 같은 내부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은 결혼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면 항구 역할도 해줬다가, 배가 고장이 나면은 수리도 해주는 역할을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뭐든지 남 탓, 그리고 내 인생은 남이 결정해, 어차피 노력해봤자 바뀌는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평생 함께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